63년을 살면서 이런 후회는 처음이에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바쁘게 일만 하다 보니 저한테 신경을 전혀 못 쓰고 살았어요. 얼굴 전체 주름 그리고 축 처진 피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한숨 짓던 제가 단 3개월 만에 10년은 젊어 보인다고요? 주변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 물어봐요. 당신도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속초 사는 금순 할머니가 특별한 비밀을 공개합니다. 당신이 알던 건강상식은 다 틀렸습니다. 과일 주스로 챙기는 비타민C.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매일 마시는 현미차와 야채 스무디가 노화를 부르고 있었죠. 이제는 알고 싶었던 진짜 항노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하루를 바꿔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늙어가는 우리 몸을 지키는 실천 가능한 5가지 비법. 복잡한 건강식품도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어요. 매일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담은 노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이막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선물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속초의 할머니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통 때문에 끙끙대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져서 손주들 이름도 가끔 헷갈릴 정도였죠. 동네 이웃들과 수다 떨면서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며 체념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작년 겨울 손녀의 결혼식 사진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찍힌 사진을 보는데 거기 서 있는 제 모습이 마치 80대 노인 같았거든요. 손녀가 할머니 너무 예쁘세요 라고 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죠. 문득 20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항상 정정하시고 건강하셨던 시어머님. 80세까지 매일 아침 새벽 시장에 나가셨고 끝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셨죠. 그때는 시어머님의 비결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특별한 생활 습관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날부터 시어머님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빼먹지 않고 쓰신 일기장에는 건강 비결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꼭 먹는 이것,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는 저것, 심지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까지도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의 방식대로 하루하루 실천해보기로 했죠. 놀랍게도 2주 만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졌고 거울 속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게 보였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1달째 되던 날이에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회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성형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웃으면서 아니라고 했더니 다들 안 믿었어요. 분명 뭔가 했을 거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 라며 친구들이 제 비결을 궁금해했죠. 오늘은 제가 우연히 발견한 시어머님의 특별한 비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이 방법들은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힘든 운동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저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되는 간단한 습관들이죠. 제 나이 또래인 분들,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꿈꾸시는 모든 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비법으로 여러분도 저처럼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하는 건강 스위치 켜기입니다. 건강 스위치는 바로 아침 기상 직후 금순 할머니의 3분 모닝 루틴이에요. 시어머님께서는 이걸 생명의 씨앗 틔우기라고 부르셨죠. 첫째, 이불 속에서 발가락을 쭉쭉 펴고 발목을 돌립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기 쉽거든요. 발가락 하나하나를 꼼지락거리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져요. 둘째, 천천히 일어나 앉아서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배꼽 아래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시어머님은 이걸 생명의 숨 불어넣기라고 하셨어요. 셋째, 양손을 비벼서 따뜻해지면 얼굴을 감싸줍니다.
차가운 손으로 하면 오히려 독이 되니까 꼭 손을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하셔야 해요. 혈색이 살아나고 피부도 탱탱해진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런 게 뭐가 도움이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 달만 꾸준히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죠. 아침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특히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더 신기한 건 피부 변화였어요. 제 친구 영자는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그 친구보다 제 피부가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금기식품 피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바로 공복에 과일 주스나 야채 스무디를 마시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아침에 과일 주스가 좋다고 해서 저도 한동안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침 공복에 과일 주스는 독약이다.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오히려 몸을 산성화시킨다. 대신 시어머님은 매일 아침 젊음의 물을 드셨어요. 바로 따뜻한 물에 표고버섯, 우린 물 한 컵이에요. 싱싱한 표고버섯이 없다면 말린 표고버섯 2개를 밤새 불려서 그 물을 마셔도 된답니다. 이게 왜 좋을까요?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면역력도 높여준대요. 게다가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켜서 몸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져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어요. 바로 숨은 마늘 넣기죠. 마늘 한쪽을 아주 잘게 다져서 표고버섯, 우린 물에 넣어 마시는 거예요. 처음엔 비린내가 날까 걱정했는데 표고버섯 향과 잘 어우러져서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아침이 처음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2주만 해보시면 그 변화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피부톤이 달라지고 아침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표고버섯, 우린 물을 보온병에 담아 가셔도 좋아요.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더 마시면 금상첨화죠. 미국 노화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아침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텔로미어 길이가 평균 23% 더 길었다고 합니다. 이는 생물학적 나이가 10년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 비법은 우리가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던 음식들 중에서 사실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 3가지 음식은 꼭 피하셔야 해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현미밥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현미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현미밥만 먹었던 제가 바보였더라고요. 시어머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현미는 하루에 한 끼만,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알고 보니 현미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우리 몸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대요. 두 번째는 매일 마시는 녹차예요. 녹차가 항산화에 좋다고 하루 종일 마셨는데 이것도 공복에 마시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를 자극한대요. 게다가 카페인 때문에 칼슘 흡수도 방해하고요.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인 걸로 남겼어요. 바로 생으로 먹는 당근이에요.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름이나 지방과 함께 먹어야 제대로 흡수가 된대요.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서 거의 흡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음식들 대신 무얼 먹어야 할까요? 시어머님은 오색 건강 밥상을 차리셨어요. 맵기 5가지 색깔의 음식을 꼭 드셨거든요. 빨간색은 고구마나 단호박을 쪄서 드셨어요. 노란색은 달걀 노른자, 초록색은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요. 보라색은 가지나 블루베리, 하얀색은 두부나 물을 드셨죠. 특히 시어머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모든 채소는 생으로 먹지 말고 살짝 데쳐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생채소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처음 이 방식으로 식단을 바꿨을 때가 기억나요. 첫 일주일은 너무 힘들었어요. 매번 5가지 색깔을 신경 쓰면서 밥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귀찮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차부터는 오히려 편해졌어요. 장보기도 더 쉬워졌고 음식 준비하는 시간도 줄었어요. 냉장고에 5색 식재료만 구비해두면 되니까요. 더 놀라운 건 한 달 뒤에 찾아온 변화였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피부가 달라졌어요.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였죠. 동네 친구들도 달라진 제 얼굴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금순아, 너 뭐 했어? 피부과 다녀왔나? 이러면서요. 사실 특별한 거 하나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체중이었어요. 일부러 살 빼려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3kg가 빠졌어요. 배도 쏙 들어가고 특히 얼굴이 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식단만 바꿨을 뿐인데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어머님의 3번째 비법이 더 놀라워요. 바로 시간의 마법이라고 하셨는데, 시간의 마법이라고 하면 다들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시어머님이 말씀하신 황금 시간은 조금 달랐어요. 바로 한낮의 태양이 가장 강할 때였죠.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가 가장 중요하대요.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의 장기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해요. 특히 간과 쓸개가 해독작용을 가장 열심히 하는 시간이래요. 시어머님은 이 시간에 꼭 젊음의 산책을 하셨어요.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이 있었죠. 2시간 동안 정원을 거닐면서 허리를 곧게 펴고 양팔을 가볍게 흔들면서 걸으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가 다르지 했는데 비결이 따로 있었어요. 걸을 때마다 발바닥 전체로 땅을 누르면서 엄지발가락에 특히 신경 써서 걸으셨대요. 이걸 지압걸음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15분마다 한 번씩 제자리에 멈춰 서서 심호흡을 하셨어요.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숨을 내쉴 때 하하고 소리를 내면서 내쉬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나쁜 기운을 다 내보낸다는 의미래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실내에서 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방 안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양반다리로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때도 15분마다 한 번씩 하 소리를 내면서 숨을 쉬어야 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 시간에 하는 운동의 효과가 다른 시간대보다 3배는 더 크다는 거예요. 같은 동작을 해도 이 시간에 하면 우리 몸의 노폐물이 더 잘 빠져나간대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처음 일주일은 졸음이 쏟아져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2주차부터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특히 달라진 건 숙면이었어요. 예전에는 밤에 자다가 2~3번은 꼭 깼는데 이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는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자게 되었어요. 게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기도 싹 빠져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손목과 발목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평소에 반지는 꼈다 뺐다가 힘들어서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식전이나 식후나 반지가 헐렁할 정도로 부종이 빠졌어요. 시어머님은 이 시간의 마법을 30년 넘게 실천하셨대요. 그래서 80세가 넘어서도 혼자서 장보기를 다니실 수 있었나 봐요. 저도 이제 4개월째 실천하고 있는데 정말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5번째 비법은 바로 활력의 신호등 관리예요. 시어머님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죠. 우리 몸에는 3가지 중요한 신호등이 있어요. 첫째는 혈액순환, 둘째는 장 건강, 셋째는 호르몬 균형이에요.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진짜 젊어질 수 있대요. 특히 시어머님이 강조하신 게 있어요. 바로 오전 8시의 황금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따뜻한 마법이에요. 아침 식사 전에 따뜻한 물 1컵에 계피가루를 아주 조금 넣어 마시는 거예요. 양은 정말 중요해요.
계피가루는 찻숟가락으로 눈금 아래까지만. 그 이상은 절대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피가 우리 몸의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한대요. 실제로 제가 이걸 시작하고 나서 화장실 가는 게 훨씬 규칙적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로는 보랏빛 식탁이에요. 매일 보라색 식재료를 하나씩은 꼭 먹어야 해요. 가지, 블루베리, 흑미, 자색 고구마 등이요. 보라색 식재료에는 노화를 막아주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대요. 세 번째는 달콤한 금기예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단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과일도 안 돼요. 단 음식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린대요. 제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저녁에 과일도 못 먹는다는 게 제일 힘들었죠. 그런데 일주일만 참아보니까 신기하게도 단 것이 당기지 않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피부의 변화였어요. 늘 푸석거리고 건조했던 피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목주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 일기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대충 넘기면 우리 몸은 그만큼 빨리 늙는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가장 큰 변화는 아침의 활력이에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는데 이제는 새벽 5시에도 눈이 저절로 떠져요. 특히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손주들이랑 놀이터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4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는데 친구들이 절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달라졌다는 거겠죠. 그동안 제가 알려드린 비법들 다 따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실천하면서 깨달은 황금 시간표를 공개할게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때 제가 실천하는 579 법칙이 있어요. 5시에 기상해서 7가지 스트레칭을 하고 9번의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특히 아침 6시는 우리 몸의 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래요. 이때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면 하루 종일 장이 건강하게 움직인대요. 전에는 아침부터 커피를 마셨는데 그게 큰 실수였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서 오히려 위장이 약해진대요. 게다가 카페인 때문에 칼슘 흡수도 방해된대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했어요. 바로 아침 향기 요법이에요. 레몬 껍질을 말려두었다가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넣어 향을 맡는 거예요. 이게 뇌를 깨우는데 최고더라고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레몬 향을 맡으면 뇌의 기억력 담당 부위가 활성화된대요.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꼭 지키는 게 있어요. 아침 식사 전에 오색차 마시기예요. 시어머님께서는 이걸 오색 보약이라고 부르셨는데요. 정말 신기한 비법이에요. 월요일은 녹차, 화요일은 국화차, 수요일은 오미자차, 목요일은 대추차, 금요일은 소립차를 마셔요. 주말에는 쉬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기운이 균형을 이룬대요. 처음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는 게 너무 번거로웠어요. 하지만 한 달만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특히 달라진 건 기억력이에요. 예전에는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렸는데 요즘은 50년 전 일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책을 읽어도 더 잘 이해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피부의 변화예요. 제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주름이 확실히 줄어든 거예요. 피부톤도 밝아지고 칙칙했던 안색도 환해졌어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비법은 바로 체온의 마법이에요. 시어머님은 이걸 젊음의 온도라고 부르셨죠. 우리 몸은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대요. 반대로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5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시어머님은 이 비밀을 아시고 매일 체온 관리에 신경 쓰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온도 높이기 의식이 있었어요.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5분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따뜻한 미역국을 드셨는데 이게 정말 특별한 비결이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번거롭고 귀찮았어요. 하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늘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지고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게다가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체온이 오르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그런가 봐요. 붓기도 쏙 빠지고 몸이 가벼워졌죠. 시어머님 일기장에는 이런 글도 있었어요. 차가운 음식은 독약이다. 체온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처음에는 과장된 말씀 같았는데 이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체온을 높이는 습관을 들이면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8번째 비밀은 바로 오후의 마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데 사실 이 시간이 젊음을 되찾는 핵심이래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가 우리 몸의 자정 시간이에요. 이때 우리 몸은 독소를 배출하고 세포를 재생한대요. 시어머님은 이 시간을 젊어지는 황금 시간이라고 부르셨어요. 특별한 건 이 시간에 하는 숨쉬기 운동이에요.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양반다리로 앉아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숨을 내쉴 때는 입술을 오므리고 후 하고 길게 내쉬어야 해요. 처음에는 1분도 못 버텼어요. 숨이 턱턱 막히고 어지러웠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분씩 늘려가다 보니 이제는 10분도 거뜬해요. 이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온몸에 기운이 돌아요. 특히 손발이 차가웠던 제가 이제는 한여름처럼 몸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절대 찬 것을 먹으면 안 된대요. 차가운 음료는 물론이고 아이스크림이나 냉면 같은 차가운 음식도 피해야 해요. 찬 음식이 우리 몸의 온도를 낮춰서 세포 재생을 방해한대요. 대신 시어머님이 알려주신 젊음의 차가 있어요. 대추 3개, 구기자 7알, 대파 흰 부분 3cm를 물에 넣고 끓여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만든대요. 실제로 제가 이걸 시작하고 나서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늘 찬발 때문에 잠들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금방 잠들 수 있게 됐어요. 특히 놀라운 건 피부의 변화였어요. 거칠고 건조했던 피부가 촉촉해지고 윤기가 돌더라고요.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 좋아졌다고 할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게다가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었어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가 들어가고 팔다리도 날씬해졌어요. 오랫동안 입지 못했던 옷들이 다시 맞게 됐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나른하고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에너지가 넘쳐요.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 들어 보이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었던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놀랍죠. 9번째 비밀은 저녁의 황금 습관이에요. 보통 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의 피로를 풀겠다고 과식하거나 TV 앞에서 늦게까지 간식을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저녁 6시부터 젊어지는 마법 시간이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특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가 우리 몸의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한 호르몬 댄스를 주셨어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천천히 몸을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움직이면서 마치 파도처럼 흐르듯이 춤을 추는 거죠. 처음에는 창피해서 혼자 있을 때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일주일만 하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특히 어깨 결림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녁 8시에는 달빛차 한 잔을 꼭 마셔요. 국화차에 계피 한 조각을 넣고 우려낸 차예요. 이걸 마시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잠이 잘 온대요. 가장 중요한 건 저녁 9시에 마법의 스트레칭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하는 간단한 동작인데 정말 효과가 놀라워요. 다리를 천장을 향해 쭉 올리고 30초간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부종이 빠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진대요. 실제로 저는 이것 덕분에 오랫동안 고민이었던 다리 부종이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이 시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찬물로 샤워하기, 과식하기, 카페인 음료 마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회복을 방해한대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꼭 감사 일기를 써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날이어도 감사할 일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있었던 작은 행복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손주가 우는 모습,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같은 것들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수면의 질이에요. 예전에는 잠들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이 와요.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나게 됐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10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마음의 정원 가꾸기예요. 시어머님은 늘 말씀하셨죠. 몸은 마음의 거울이라고요. 저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최근에야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투덜거리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아이고, 또 주름이 늘었네. 눈가가 더 처졌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제 몸을 더 늙게 만들었던 거예요. 시어머님은 특별한 습관이 있으셨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활짝 웃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웃을 때 나오는 엔도르핀이 우리 몸의 세포를 활성화시킨대요. 그래서 저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며 활짝 웃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새 자연스러워졌어요. 신기하게도 진짜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2번째로 시어머님이 강조하신 건 마음의 대청소예요. 매주 일요일이면 일기장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적어두셨대요. 그리고 그 일기장을 보면서 나쁜 감정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저도 따라해보니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적어놓고 보니 별거 아닌 일들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걸 글로 쓰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특히 놀라운 건 감사 목록 만들기였어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5가지를 적는 건데 이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뭘 적을까 고민했는데 하다 보니 감사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손주들이 안아줄 때의 따뜻함, 아침 햇살의 온기, 새들의 지저김, 이웃과 나누는 정겨운 인사.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게 있어요. 바로 칭찬 저금통 만들기예요. 작은 통에 매일 1,000원씩 넣으면서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일찍 일어났네. 산책 잘했어. 맛있는 반찬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요. 한 달 동안 모은 돈으로는 꼭 나를 위한 선물을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저를 위한 소소한 선물이 기다려져요. 실제로 이런 마음 가꾸기를 시작하고 나서 주변에서 제 얼굴이 달라졌다고 해요. 눈빛이 맑아지고 표정이 밝아졌다고요. 정말 신기하죠? 마음이 바뀌니 얼굴도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아침에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요. 거울 속의 주름은 웃음의 흔적이고 흰머리는 지혜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을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경험이에요. 처음 이 건강법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40년 지기 친구들인데 절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금순아, 너 성형했니? 하면서 수군거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아니야, 그냥 건강관리 조금 했을 뿐이야 라고 했더니 다들 안 믿는 거예요. 특히 얼굴이 달라졌대요. 푸석했던 피부가 탱탱해지고 칙칙했던 안색도 환해졌다고. 그리고 2달째가 되니 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20년 동안 달고 살았던 돋보기를 안 쓰고도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했는데 정말로 시력이 좋아진 거였어요. 3달째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0년 동안 고생하던 만성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무릎 통증 때문에 산책도 못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2km씩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변화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마음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거든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늙어간다는 게 두렵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나이 드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손주들이랑 놀 때도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요. 특히 달라진 건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에요. 예전에는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해요. 제 변화를 지켜보던 둘째 며느리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비결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비결은 없어. 그저 매일 조금씩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야. 사실 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행복의 나이템 만들기예요. 시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제게 들려주신 특별한 이야기인데요. 이제야 여러분께 말씀드릴 용기가 생겼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하는 마법의 의식이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웃은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리는 거예요. 한 번 웃을 때마다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다 행복의 흔적이래요. 시어머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나이테처럼 쌓여가는 주름들은 우리 인생의 보물지도야. 그 지도 속에는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특히 놀라운 건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가져온 실제적인 효과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동네 마트 직원이 절 보더니 어머니, 피부 관리 어디서 받으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특별한 관리 하나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바로 웃음 일기 쓰기예요. 하루에 한 번 이상 크게 웃은 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쓸 게 없어서 고민했는데 쓰다 보니 매일매일이 웃을 일투성이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건 감사의 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맛있는 밥을 먹을 때, 손주와 통화할 때.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주름 없는 피부가 아니라 행복이 가득 담긴 표정에서 온다는 걸요.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앞으로 또 어떤 행복한 주름들이 생길지.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을 세는 대신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금순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진짜 나이는 마음이 먹기 나름이야. 그때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움직일지. 이 모든 선택들이 우리의 젊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비법들 어렵지 않죠. 특별한 재료도,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어요. 그저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시어머님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께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 젊어져요. 오늘도 지혜 담은 노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릴게요.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